저희 집이요 제일 좋아하는 방이에요. 이 집의 보물은 따로 있다는군요. 무난히 따뜻하니 좋죠? 몸에 좋은 황토를 주재료로 하고 편백나무로 벽과 천장을 마감한 황토 인테리어인데요. 2년 전 비염이 심한 남편을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환절기에는 온도가 일정치 않으면은 이제 목이 가렵거나 기침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이런 증상이 심하거든요. 항시 이렇게 온화한 기온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증세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래서 와. 집안에 작은 황토방이 생긴 뒤 이웃들의 방문도 잦아졌다는데요. 아이고 좋네. 따뜻해요. 이 집에 오면 찜질방이 부럽지 않습니다. 좋은 황토 인테리어를 위해 연구를 거듭해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로 황토로 유명한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양질의 황토를 공수해 오는데요. 이 황토는요, 마사가 섞여 있는 황토가 좋은 황토예요. 이렇게 꽉 잡았을 때 잘 뭉쳐지는 황토가 좋은 황토입니다. 우선 석별기를 이용해 황토의 이물질과 돌을 고르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걸러진 고운 황토는 혼합기로 이동해 물과 섞이는데요. 몸에 좋은 황토 인테리어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오랜 연구 끝에 고안한 것도 있습니다. 중국의 향신료로 사용되는 팔각형이라고 하는 한방 재료입니다. 촉감, 항바이러스, 거기 상당히 좋거든요. 저희들 이것을 생산해서 황토 찜질방 시공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첨가제도 없이 오직 황토와 물, 팔각회양이 주재료다 보니 그 배합이 중요합니다. 다 흙이 습도가 일률적으로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으로 기준을 하고 손으로 만졌을 때의 그 감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일. 손가락으로 흙을 잡고 쭉 밀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밀려야 돼요. 예, 딱 좋습니다. 최적의 배합을 알아내기까지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다는데요. 그 결과 황토 인테리어를 위한 황토판을 개발해냈습니다. 이걸 구부려 봤을 때 어느 정도에서 이게 부러지는지 이 강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찰기가 없으면 강도가 없어요. 찰기가 없는 것은 그냥 살짝만 똑 부러져요. 그런데 뭘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시는 건가요? 분량이 나오나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연 소재인 황토가 주재료다 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건 분량이에요. 여기가 좀 표면이 이제 매끄럽지 않잖아요. 선별기 돌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튀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표면으로 나오면 이 기스가 나요. 좋은 집에 이게 딱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런 기스가 있으면 안 되죠. 1.7kg의 벽돌 하나를 옮길 때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데요. 근데 이 구멍은 뭡니까? 그 제품의 구멍은 사실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제품의 중량을 감소시켜주고요. 건조를 빨리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뒤틀림을 방지해줘요. 그다음에 공명 현상을 일으켜서 외부의 소음이 어느 정도 차단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 하루 생산량은 약 4,000에서 5,000장. 황토판을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아이고 저런 너 넘어가네. 빼야죠. 이것들은 못 쓰나요? 쓰러지면서 서로 벽돌이 부딪혀가지고 표면에 흠집이 났어요. 앞뒤로 이렇게 흠집이 나게 되면은 건조가 완료되더라도 이 흠집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품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시 믹서기에 넣어가지고 반죽을 다시 해서 꺼내면 생산할 수 있어요. 모양이 완성된 황토판은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보통은
자연 건조가 기본이지만 춥거나 날이 좋지 않을 때는 건조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조가 잘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단은 부록이 색상이 동일해야 되고요. 두드렸을 때 쇠소리가 나야 잘 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소리가 맑군요. 자연 건조로 12일 정도 말려 견고해진 황토판. 하지만 어떤 첨가제도 없이 순수한 물과 황토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물에 담가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다시 자연 상태의 온전한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계를 해체하는 작업자들. 바닥 제품 뽑으려고 지금 금형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황토 인테리어를 위한 벽돌뿐 아니라 바닥재도 함께 제작하고 있는데요. 바닥재는 벽에 시공하는 벽돌보다 훨씬 얇은 약 1cm 두께입니다. 바닥은 보일러 위에다가 덮는 거기 때문에 예, 얇죠. 두꺼우면 열을 바로 못 받아요. 얇은 만큼 더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군요. 건조가 제일 문제예요. 건조. 얇아서 100%이기 때문에 크릭이 잘 가요. 그래서 건조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작업자들의 정성과 노력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게 되겠죠. 주로 이제 아파트나 주택 방 하나를 황토 찜질방으로 꾸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주로 구입을 해서 시공도 하고 구입도 합니다. 오늘 황토 인테리어를 시공할 곳은 세컨하우스로 쓰이는 한 농가주택. 일반 주택보다 챙겨야 할 게 더 많다는데요. 이거는 휴게 공간인데요. 여기다 이제 황토방을 하나 꾸미는 겁니다. 약 8.2제곱미터의 이 방이 황토 인테리어로 꾸밀 공간인데요. 벽체가 얇은 판넬 주택인 만큼 반드시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열면서 다닐 거예요.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진 이 단열재는 집안에서 발생한 열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아파트나 주택의 실내 온도가 시멘트 벽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걸 붙이게 되면은 10도 이상 열을 보존시켜 줄 수 있어요. 판넬 주택의 경우 추위에 취약해 중요한 작업입니다. 단열재 시공을 마치면 목재로 천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편백나무 향이 좋고 이세 좋다고 하니까 천장은 이제 편백으로 마감을 하고 벽체는 이제 황토하고 편백을 같이 마감을 합니다. 천장 구석구석 작은 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붙이는 수작업이 계속됩니다. 단열재의 이음새도 빈틈없이 무언가로 채우는데요. 뭔가요? 단열이랑 똑같은 테이프예요. 그러면 열이 빠져나갈 균형이 없어지는 게 틈새가. 작은 틈새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치밀하게 작업합니다. 벽의 아래쪽은 황토판의 하중을 지지해줄 고정목을 붙이는데요. 역시 천장과 같은 편백나무입니다. 드디어 황토판을 시공할 차례입니다. 우선 황토 벽돌을 한 줄 쌓은 뒤 특수 제작한 스테인리스 봉을 황토판의 모서리 홈에 끼우는데요. 이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넘어지잖아요. 이게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같은 식으로 계속 접착제 없이도 쌓을 수 있는데요. 특허까지 낸 시공법이라는군요. 접착제 쓰면 경고하고 좋기는 좋지만은 우리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이 봄으로 해서 접착제를 안 써도 견고하게 조립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한 거죠. 몸에 좋은 황토의 기운을 해치지 않고 시공 과정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통 방 하나에 들어가는 황토판은 약 450개. 이제 바닥을 시공할 순서인데요. 이게 보일러 판이에요. 우선 바닥에 온수 패널을 설치합니다. 이때 고무 호스를 꼼꼼히 연결해야 하는데요. 잘못 연결하면 자칫 온수가 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수 패널을 설치한 뒤 그 위에 황토 바닥재를 깔면 되는데요. 열이 잘 전달될까요? 깔아야지 열이 더 납니다. 황토가 달궈졌기 때문에 뜨거운 게 오래 가요. 황토의 기도 받을 수 있고. 건강을 위한 시공이지만 작업자에겐 고된 과정입니다. 허리가 아프죠? 이게 구부리기 하기 때문에 손 아프고 허리 아프고. 황토 바닥재 시공을 마쳐도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시 그 위에 장판을 깔아야 하기 때문이죠. 줄기로 이렇게 압축을 해갖고요. 이제 밑에서 열이 잘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요거는 이제 한지 장판 해갖고 같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역시 천연 소재인 황토에 어울리는 자연 소재의 장판을 사용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하나부터 10까지 조화를 이루게 하려는 노력이죠. 그렇게 이틀 만에 편안한 분위기에 몸에도 좋은 황토 인테리어가 완성됐습니다. 사장님 보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쁘게 잘 나왔네요. 제가 이게 평생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향기가 그냥 건강해지는 것 같으네요. 좋네. 뜨끈뜨끈한데 아주 골고루 따뜻한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하다. 아유 뒹굴뒹굴하고 싶은데요. 작업자들의 땀과 노고 덕분에 더 건강한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쓰실 분들이 얼마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나 이제 생각은 뿌듯합니다.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뭐 잠 못 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잠을 잘 잔다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고 나면 보람이 있어요. 봄을 맞아 최신 인테리어에 경향을 엿볼 수 있는 한 전시장. 다양한 전시 공간 중 유독 눈에 띄는 건 자연이 느껴지는 공간과 소재들인데요. 집안 분위기를 좌우하는 벽지도 천연 소재가 관심을 끕니다. 피부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은 벽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조금 관심이 건강 때문에 생겼어요. 저기 있는 저 쑥벽지 있잖아요, 초록색. 이게 방에 들어가면요, 은은한 향이 나요. 약간 은은한 쑥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냄새가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천연의 느낌이어가지고. 계피향이 나는데? 그래서 계피병. 그래서 계피향이 나는구나. 천연 벽지란 기존의 PVC 화학 처리 대신 편백나무, 녹차, 계피, 쑥, 커피와 같은 천연 재료를 입힌 자연 소재의 벽지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천연 벽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선 천연 벽지 제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는 바로 편백나무. 40년 정도 되는 편백나무를 전라도 그 순천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말린 겁니다. 나무의 겉부터 속까지 충분히 수분을 빼야 비로소 벽지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10그루 정도 가지고 벽지 한 20롤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벌목장에서 1차로 겉껍질을 제거했지만 가공 전 다시 한번 다듬어 줍니다. 나무 껍질에는 이물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벽지를 만들 때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제품에 불량이 나니까 깨끗한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껍질을 벗겨낸 편백 통나무는 기계로 분쇄해 생목본으로 가공하는데요. 입자 크기에 따라 총 5가지 정도의 굵기로 구분해 제조합니다.
입자가 큰 거는 2mm에서 작은 거는 아주 고울 때까지 분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입자보다 큰 입자가 기능성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약 400에서 500kg의 자루에 담긴 편백나무 생목분이 공장 안으로 옮겨지는데요. 몇 번씩 채로 거르는 과정을 거치면 본격적인 천연 벽지 제조 공정이 시작됩니다. 백삼지라고 벽지 제조에 쓰이는 원단입니다. 이게. 벽지 제작은 이 원지에 편백 생목분을 입히는 과정인데요. 천연 물질이 첨가된 바인더를 발라줍니다. 이건 바인더라고요. 목분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지에 골고루 도포되게 좀 해서 고르게 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바인더가 도포된 원지에 1차로 편백 목분을 입혀줍니다. 나뭇가루가 고르게 입혀지면 가공 라인을 따라 가마를 거치게 되고 건조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편백과 함께 천연 벽지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간 재료는 이제 일라이트로 이제 원적외선 방사, 유해물질 흡착 기능, 혹은 음이온 방출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재료입니다. 침엽수 목분과 함께 저희 제품의 가장 기본적인 원료 중 하나입니다. 일라이트는 향균 작용 등 몸에 좋은 기능이 뛰어나 신비의 광물질이라 불리는데요. 일라이트를 넣는 일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양을 조절해야 되고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안 되고 덜 들어가도 안 되고 골고루 도포되기 위해서 사람이 지금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그저 광물질을 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넣고 나면 바로 벽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데요. 목분이 제대로 올라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분량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죠. 벽지의 종류에 따라 목분이 입혀지는 양과 횟수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의 원지에 목분이 발라지면 1차 가공이 마무리되는데요. 1차 가공을 마친 벽지는 비닐로 포장되어 옮겨집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한 700에서 800kg 정도 나가고요. 이게 마지막에 내리는 작업이 많이 무겁다 보니까 여러 명이서 하지 않으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합니다. 1차 가공을 마친 벽지는 다음 작업까지 잠시 휴식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작업을 하게 되면 목분 재질이 조금 빳빳해져서 거칠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워놓고 해야 좀 부드러운 면이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재워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총 4개의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1차 가공 벽지들이 다음 순서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숙성을 마친 벽지가 2차 가공에 들어가는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자들이 벽지를 골고루 살핍니다. 그런데 테이프를 붙여 찢어진 부분을 표시하는군요. 작업자가 손으로 잘못 잡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끌고 오다가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래서 기계화가 되어도 사람의 손길과 정성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벽지에 색을 입힌 안료를 넣어 무늬를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한 구멍으로 벽지에 안료를 입히는 일은 기계가 하지만 라인마다 안료를 첨가하는 건 작업자의 몫입니다. 이건 기계가 못하나요? 네, 기계가 못하고 사람이 손 써야 됩니다. 왜 기계가 못해요? 넘칠 수도 있고요. 눈으로 봐주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할 수 없습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무수한 일들을 해내는 작업자들. 벽지 제조 공정의 마지막 과정인 제품 감수에도 예리한 시선을 발휘하는 작업자가 있습니다. 이게 양끝 무늬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서 빠진 것들 빼놓거든요. 보시면요. 이 점이랑요, 여기 이 사이가 넓고 여기는 좁아요. 눈을 씻고 봐도 보일까 말까한 오차를 발견해내는 매의 눈. 종일 그렇게 벽지와 눈싸움을 한답니다. 다른 분들 이렇게 활동 반경이 넓으셔서 자주 돌아다니시는데 저는 끽해봐야 여기서 저기까지거든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이런 무늬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체면에 걸린 듯이 이렇게 막 잠이 오는데 그게 힘들죠. 벽지 하나에도 수많은 이들의 인내와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연 벽지는 폴리 염화 비닐, 즉 PVC가 입혀진 실크 벽지와는 달리 불이 나도 종이가 타거나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온종일 한 제품만 생산할 경우 하루에 약 9,900제곱미터, 축구장 1개 반 정도의 면적을 도배할 수 있는 천연 벽지가 생산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천연 벽지가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소한의 것만 배치해 공간의 미를 강조한 소위 미니멀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집. 그 핵심은 다름 아닌 벽지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비염도 있고 와이프도 렌즈를 끼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 심한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거에 좀 효과적인 뭔가 있을까 알아보다가 편백나무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편백나무 칩이라던가 편백나무로 만든 이런 가구들 이런 걸 알아보다가 벽지도 편백나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벽지로 온 집안 편백나무로 하면은 효과가 확실히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공하게 됐습니다. 총 4번의 이사 때마다 천연 벽지를 고집할 만큼 그 효과를 느꼈다는데요. 편백 벽지가 아무래도 이제 천연 소재다 보니까 가습기를 가동했을 때 수분을 머금고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전에 이제 실크 벽지 같은 거 쓸 때는 그게 다 플라스틱 성분이다 보니까 수분이 공급이 안 됐었는데 이게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기침도 10몇 번씩 했었는데 이걸 쓴 다음부터는 기침하는 횟수도 확실히 줄었고 안구 건조증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이거 벽지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인공 눈물을 매일 넣는데 그런 횟수들이 좀 줄고 평소에 이제 잠도 잘 자는 것 같고 해서 몸소 체험하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결국 작은 선택 하나가 건강과 행복이라는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